옛날 우리네 선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단원 김홍도는 선비의 망중한을 그린 그림에 시짓고 노래하는 선비의 풍류를 오롯이 옮겨놓았다. 종이로 창을 내고 흙으로 벽을 발라 한평생 배옷 입어도 그 속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라. 하지만 술에 취한 속세의 선비는 나무에 기대 느슨해진 고의 띠를 여미며 민망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옛 선비들의 풍류와 세속적인 모습까지 담아낸 옛 그림들. 그 속에 담긴 흥취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손철주 미술 칼럼니스트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지난 사흘간 우리 옛 그림에 담긴 색다른 아름다움들을 만끽해봤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그림,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옛 그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까요? 미술 칼럼니스트 손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특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저는 정말로 아쉬워요. 네, 네. 예, 이제 좀 그림의 맛을 좀 빠져볼까 하는데 벌써 끝이네요. 예, 뭐 저로서는 후련합니다. 아쉬움은 감춰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으로 저희에게 감상의 즐거움 전해주실 건가요? 그 정해놓은 제목이 선비는 숨어도 속세는 즐겁다고 그러죠. 예. 양반들이 벼슬을 하다가 그 벼슬이 싫어서 그 은퇴를 꿈꾸고 그 은퇴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즐겼고 그다음에 선비는 벼슬이 싫지만 속세는 즐거운 우리 민초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속세는 즐겁다고 하니까 좀 짓궂은 그림들도 있는 건가요? 기대해 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손철주 선생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의 차림새가 어째 이상하다. 모자는 벼슬아치의 오사모인데 옷은 야인의 평복이니 모인으로 치면 투구 쓰고 배잔방에 걸친 꼴이다. 이 엉뚱한 차림새 무슨 까닭이 있는 걸까? 벼슬길에 나아가도 마음만은 초야에 쏠려있던 선비들. 선비는 숨어도 속세는 즐겁다. 우리 옛그림 중에 초상화 중에 자화상은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죠.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죠. 자화상이 좀 드뭅니다. 조선시대는 초상화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그 조상화가 그려졌는데 자화상은 드뭅니다. 우리가 유학, 성리학, 주자학의 바탕을 두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그 가장 선비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뭐냐면 자기 과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현시, 화가들도 자기 자신을 남의 얼굴은 그려줬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서 벽에 붙여놓고 자기가 즐기는 자기 애에 빠지는 이런 짓은 선비 화가로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부 중에 높은 벼슬까지 하신 분 중에 표암 강세황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 자화상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그림이 표암의 자화상입니다. 표암은 호인데 표라는 거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표범의 껍질 그림 보셨죠? 예. 그 강세황이 태어났을 때 등에 표범의 껍질에 있는 그 무늬처럼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표암이라고 붙였습니다. 암은 암자라는 뜻이죠. 예. 표암 강세황은 아주 그 18세기에 예림의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국립예술원, 국립학술원 원장 정도에 되는 문학과 예술의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단원 김홍도가 이 사람한테 그림을 배웠습니다. 예. 그 이분이 자기 자화상을 그렸는데, 근데 이 학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한갑이 넘어서 벼슬을 했습니다. 벼슬 나가는 게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장, 한성부 판윤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는 아주 신동이라고 그랬던가 봐요. 10살 이전에 시를 짓고 초서를 쓰고
10살을 간 넘어서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과거장에 가서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보고 아이 그거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훈수를 들었다는 겁니다. 신동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비로소 조선시대의 최고의 엄친아였다는 거죠. 그 표암 강세왕이 그런 그 학문과 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또 벼슬 또 높이 올라갔는데 저 자화상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보시기에 뭔가 좀 낯선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바로 모자와 옷의 언밸런스입니다. 저 모자는 아시겠지만 오사모라고 해서 벼슬을 한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모자입니다. 그죠? 근데 저 옷은 벼슬을 한 사람은 관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야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사로 따지자면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바깥에는 배잔방이를 걸친 꼴을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투를 치르겠어요. 그죠? 문인 강세황은 저런 자화상을 그려놓고 오사모를 쓰고 야인의 야복을 입은 이유를 그림 속에 써두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 뜻이 비로소 전달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저 글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수염과 머리칼이 온통 새하얗네. 머리에는 오사모를 썼는데 바깥에 입기는 야인의 야복을 걸쳤네. 이를 보면은 알 수 있다네. 마음은 살림에 있는데 이름은 조정에 올랐음을. 가슴 속에 수만 권의 장서를 품고 있고 붓을 들어 글을 쓰면 오악을 흔들만 하지만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나 스스로 낙으로 삼을 따름이라네. 늙은이의 나이는 70인데 늙은이의 호는 노죽이라네. 이 얼굴은 내가 그리고 이 글 또한 내가 지었네. 때는 임인년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인년은 표암 강세왕이 70세 되던 해입니다. 70먹은 노인의 자화상이죠. 머리에는 오사모를 쓰고 옷은 야인의 복장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은 늘 살림에 가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 벼슬은 조정의 명부에 올라 있는 겁니다. 벼슬 아치로 조정의 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지만은 마음은 늘 살림, 맞으면 은거에 대한 은거하고픈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언밸런스한 패션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선비들은 벼슬살이가 그닥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경륜을 펼치고 나라의 제목으로서 국부와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벼슬아치들이 왜 싫었는지. 그래서 벼슬살이 하는 것들을 늘 보고알을 먹는 듯한 심정이었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되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은 난로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멀리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옷이 타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운 겁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벼슬이나 권력이나 명리라는 거, 이른바 공명과 이익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선비가 벼슬을 마다하고 내려와서 은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단원히 자기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마다하고 내려온 그 선비의 그림인데요. 포이풍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단원의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선비의 집안의 인테리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비가 방 안에서 어떤 기물들을 놓고 꾸미고 살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 선비가 들고 있는, 맨발의 선비가 들고 있는 저는 당비파입니다. 비파입니다.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고 즐겼겠죠. 왼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포갑, 천으로 싸놓은 이렇게 뭉치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서책입니다. 책입니다. 뒤에 두루마리가 보이시죠?
그림을 그리거나 붓글씨를 쓰고 저렇게 두루마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바닥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파초입니다. 파초. 파초는 대단히 이국적인 정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